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산다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좀 희귀한 광경을 목격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이 기아 스팅어하고 기아 텔리라이드가 한 장소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미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광경인 것 같아요. 물론 요새 한국 차들이 정말 정말 좋고 미국에서 또 평판이 많이 좋아지고 점점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 텔류라이드도 그렇고 저 스팅어도 칭찬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가격대가 싼 편은 아니어서 그게 미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텔류라이드는 뭐 없어서 못 판다, 뭐 나오는 대로 족족히 다 팔린다고는 하지만 워낙 처음부터 풀었던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스팅어도 간혹 팔리긴 하고, 근데 사실 가격이 이 정도 되는 한국 차들이 미국에서 팔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미국은 한국처럼 그 유행이라는 걸 많이 타지도 않고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지도 않고, 유행이라는 단어를 한국은 요새 이게 유행이야, 요새 저게 유행이야, 이 말을 되게 자주 쓰지만 미국에서는 유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왜냐면 유행이라는 게 많이 없고 있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한 번 각인이 되면 바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한국 자동차들이 미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평판이 정말 안 좋았어요. 잔고장도 많이 났었고 오래 타기도 힘들었고, 한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차를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타기는 괜찮은 차지만 미국 사람들은 워낙 차를 한 번 사면 10년도 타고 그 이상도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년, 5년의 수명을 갖고 있는 차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그 요새는 한국 차들이 너무 좋아지고 가격 대비 성능도 너무 좋고 잔고장도 많이 안 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초반에 기아랑 현대 이미지가 미국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박혀 있고, 이게 유행이 확확 바뀌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미지도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약간 한국차 하면 낮은 가격에 같은 가격 대비에 좋은 차라고 인정을 받고 정말 많이 잘 팔리긴 하지만, 특히 이런 기아 스팅어 같은 옵션 존 달면 미국에서 5만 불이 쉽게 넘어가는 이런 차들은 사실상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보기는 힘들어요. 뭐 텔류라이드는 워낙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성능에 비해선 가격이 그렇게 높은 차들이 아닌데 정말 잘 만들어진 차 두 대인데 평소 때는 보기 힘든 이 두 대의 한국 차를 한 파킹랏에서 한 장소에서 나란히 봤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녹화 날짜로 7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장이 오픈했을 때 테슬라가 1519불 1센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최고점이 1650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장의 마감가가 1643불로 끝났어요. 오늘 또 한 번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9.47%가 올라갔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래켜줬는데, 테슬라가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딜리버리한 차의 개수가 예상 매수보다 훨씬 더 많았고, 이런 이유들로 실적을 발표하면 S&P에 들어갈 자격이 충당이 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날이 갈수록 한 분기 한 분기 지날수록 점점 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자율주행이 올해 안에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용화를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에런 머스크는 사기꾼이고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이 테슬라의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S&P 500에 입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실제로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실적들, 자동차의 판매수, 예약을 받은 판매수가 아니라 실제로 딜리버리를 완성한 자동차 수가 어마어마하게 예상을 뛰어넘었고,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모델 3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 물론 자율주행이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로지 그 자율주행 때문에 거품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장을 닫은 후에 또 1.18% 상승을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1662불 35센트로 끝났어요. 물론 내일 아침에 프리마켓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대로라면 내일 아침에는 좀 더 높은 가로 장을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럼 4부의 첫 번째 주제, 경쟁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테슬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테슬라에 많이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지금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잡을 것이고, 그러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이 시장에 있어서는 독주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공장이에요. 공장. 어떤 분들은, 저도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다른 분들의 테슬라 유튜브를 좀 찾아보면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프리먼트에 공장을 세운 게 GM이 갖고 있던 공장을 사서 테슬라 공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GM이 갖고 있던 시설들을 테슬라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테슬라가 이 GM의 공장을 인수할 무렵에는 이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 안에 거의 폐허 상태였어요. GM의 공장의 시스템을 테슬라가 쓴 게 아니고 그냥 건물만 사서 그 안에를 완전히 싸그리 뒤집어 엎은 다음에 처음부터 새로 공장을 지었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내연기관 차들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달라요. 다른 회사들이 우리도 이제부터는 내연기관 안 만들고 전부 다 전기차로 만들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장에서 전기차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들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 전기차들이 나오는 것들은 정말 한 부분에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서 한 모델 한 모델 찍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공장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요, 이 공장을 뒤집어 엎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일단 공장을 짓기 전에 이 지금 갖고 있는 공장을 깨끗하게 비워서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엄청 들어요. 모두가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 올 거라는 것은 누가 선두주자가 될 거냐에 있어서는 의견이 불무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시장이 올 거라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지금 공장에 쓰고 있는 그 기계들을 얻다가 갔다가 팔 수도 없어요. 그거를 살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기계들을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폐기 처분하는 비용만 있어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폐기 처분을 또 하고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들여놓는 액수조차도 또 한 번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만에 되는 게 아니야.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또 새로운 시스템을 다 넣고, 새로운 시스템을 다 넣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계속 해야 돼요. 들여놓자마자 새로운 자동차를 찍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존 직원들을 그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시키던지 아니면 그 새로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 고용을 해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그 동안에 차를 안 뽑고 회사 문을 닫고 그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공장의 부분을 조금씩 바꿔 나가자니 만들 수 있는 자동차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들어가는 돈은 점점 많고, 그러니까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새로운 공장을 짓자니 공장을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 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정말 그 한정돼 있는데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들이, 근데 이미 너무 많은 공장들이 세워져 있고 미국에는, 그래서 어디다 따로 짓기도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새로운 공장을 여러 개씩 한 번에 지을 만큼 장소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공장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거기서 조금씩 전기차를 만들고,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공장에 내연기관 만드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점점점 줄면서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테슬라보다 기술력 뛰어나고 이미 인정받고 있는 그 뭐 토요타나 BMW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차를 만들던 회사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미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해 구입해놓고 설정해놓은 세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격적으로 전기차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변화를 하기까지는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 빠르게 한다고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기술력. 테슬라는 거의 모든 기술력을 특허를 풀어줬어요. 내가 이 기술력 특허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봐. 특허를 풀어줬는데도 작년에 나온 전기차들이 2012년 테슬라 모델 S랑 비교가 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력에서 8년, 10년 가까이 테슬라가 앞서 있고, 이번에 밀리언 배터리를 만들면서 또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 그 갭이 더 커졌어요. 전기차 시장이 찾아왔고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특허도 풀어줬는데 이 갭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쉽게 기술력에서 다른 차들이 테슬라를 따라오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한 가지 해프닝을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트럭이 처음 나왔을 때 테슬라에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인정을 받는 트럭이죠. 포드 F-150. 걔하고 서로 이렇게 줄을 묶어놓고 서로 끌기를 했어. 줄다리기를 했어. 누가 이기나. 근데 테슬라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포드가 테슬라가 실험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했어야 되고 저런 상태에서 했어야 되고. 근데 테슬라에서 한 번 더 포드가 원하는 대로 실험을 했는데 또 이겼어. 사이버 트럭이 이겼어. 그리고 에런 머스크가 포드한테 일침을 날리죠. 우리가 한 실험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네한테 사이버 트럭 한 대 보내줄게. 니네가 직접 실험해봐. 그래서 니네가 직접 실험한 영상 보내줘. 그때 포드가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F-150는 미국 트럭의 자존심이었고, 이번에 F-150도 전기 트럭으로 출시를 한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어떤 트럭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저는 테슬라를 무지 좋아하지만 F-150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트럭이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해서 뭐 공장을 어찌 세우고 뭐 기술력을 어떻게 뭐 테슬라에 있는 사람들을 뭐 스카우트하고 어떻게든 저렇게든 해가지고 뭐 공장도 세우고 기술력도 따라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충전소.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충전소죠.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주유소가 없으면 안 되듯이 전기차는 충전소가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집에서 충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막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그 모든 파킹랏에 충전기를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미국에서 원래 이 전기차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정부에서 충전소를 세워줬어요. 근데 정부에서 충전소를 세워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충전소의 차징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이 전기차를 테슬라와 같이 시도하고 있던 회사들이 이 미국 정부와 이제 합의를 해서 정부에서 여기저기 충전소를 하나하나 세워주곤 있었지만, 이게 돈도 들고 자리도 선정을 해야 되고 나라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 돈도 써야 되고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를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허가를 받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서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게 뭐였냐면, 테슬라가 이제 미국 정부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너네가 돈 안 줘도 돼. 우리는 그냥 우리 돈으로 직접 만들게. 그냥 우리가 여기저기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허가만 잘 내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 전기차로 바꾸면은 나라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라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죠. 돈을 안 대줘도 된다니까. 테슬라가 자기네 돈으로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허가를 막 잘 내준 거죠. 여기저기 충전소 세울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미 설치해놓은 충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가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시장의 독점이죠. 이거야말로 모노폴리예요. 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독점이기도 하지만 이 충전소의 독점을 하는 게 정말 커요. 그러면 이런 사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회사들이 충전소를 세우려고 해도 웬만한 곳에는 테슬라가 다 세워놓은 거야. 땅 따먹기를 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충전소를 테슬라에 비해 엄청 적게 만들거나, 그래서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게 되거나, 테슬라의 충전소를 쓸 수 있는 차와 아댑터와 시스템을 테슬라한테 돈을 주고 받아서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어서 테슬라한테 또다시 돈을 주고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집에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충전기를 달아주거나. 저는 이게 이미 테슬라에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전기차의 기술력에 집중이 돼 있을 때 우리는 땅 따먹기를 해서 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세우자. 지금 이 지도에서 봤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매해 늘고 있어요. 충전소가.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든 공장을 꾸역꾸역 해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갖춘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돈은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봤을 것이고, 기술력도 어떻게 해서 따라와서 테슬라만큼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충전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서 이미 테슬라의 독주는 시작됐다.